아토스 곳을 덮친 폭풍, 마라톤에서 벌어진 순간적인 틈, 그리고 시민군의 예상 밖 돌진. 이 전쟁은 우연히 겹쳐 만들어진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준비와 구조 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필연이었을까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는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그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와 서아시아의 역사가 정면으로 충돌한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신권적 전제 정치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다른 한쪽에는 자유와 평등을 말하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처음부터 그리스에게 불리했습니다. 험준한 지형, 적은 인구, 느슨한 폴리스 연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무려 3차례에 걸쳐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폴리스들의 연합이 어떻게 대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극적인 순간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 승리는 역사적 필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대는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해안 에게해를 마주한 이오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499년 이오니아의 그리스 도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이오니아 반란이라고 부르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도시들은 무거운 조세와 정치적 간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외침이 자리 잡습니다. 다시 우리 손으로 도시를 다스리자. 이 반란의 중심에는 도시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은 도시들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 맞은편에 위치한 오늘날 그리스 중부 에오보이아 섬에 있는 에레트리아. 그리스 본토의 도시들이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에 개입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란군은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공격해 도시를 불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나마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반격은 냉혹했습니다. 기원전 494년 밀레토스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결정적 전투, 이오니아 함대는 페르시아에 참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원전 493년 이오니아 반란은 완전히 진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억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도시들, 특히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감히 제국의 질서에 손을 댄다. 이 기억은 복수와 징벌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곧 역사의 무대는 더 커집니다. 이오니아 반란은 패배로 끝났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반란이 바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1세, 우리가 흔히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는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 위한 대규모 원정을 시작합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한 뒤 그리스 도시들 전체를 굴복시켜 페르시아 제국의 질서 안에 편입시키려는 분명한 정치적 군사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었습니다. 그리스 북부 아토스꽃 근해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친 파도와 강풍 속에서 페르시아 함대는 수많은 병력과 물자를 잃게 됩니다. 배는 부서지고 보급선은 끊어지며 원정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다리우스의 1차 그리스 원정은 뚜렷한 성과 없이 철수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스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기상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도왔다. 페르시아 함대의 좌절은 그리스 세계의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
강한 자신감, 정신적 우위를 심어주었습니다. 대제국도 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다. 이 믿음은 곧 다가올 더 큰 전쟁을 견뎌낼 그리스인들의 마음속 무기가 됩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다시 한번 그리스를 향한 정벌 원정을 준비합니다. 역사에서 이를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을 도운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본보기로 응징하는 것. 페르시아군은 먼저 에레트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제 아테네를 향해 마라톤 평야에 상륙합니다. 전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약 2만에서 3만 명, 기병과 활자비를 앞세운 제국의 정규군, 아테네군은 약 9천 명의 시민병, 여기에 동맹도시 플라타이아이의 병사 1,000명이 합류합니다. 수적으로도 병사들의 구성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지만 스파르타는 종교적 축제를 이유로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전세를 바꾸는 선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 그는 페르시아군의 기병대가 아직 완전히 진열을 갖추지 못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아테네군은 페르시아 활의 사정거리 안으로 주저없이 돌진합니다. 밀티아데스는 중앙을 의도적으로 얇게 두고 양 날개를 두껍게 강화하는 독특한 전술을 선택합니다. 페르시아군이 중앙으로 파고들 때 아테네의 양 날개는 안쪽으로 휘어들어가며 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페르시아군은 약 6,400명 전사, 아테네군의 피해는 극히 적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 이 전투를 통해 하나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민으로 이루어진 우리 군대도 대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 마라톤은 그렇게 아테네 민주정과 시민군의 자부심 그리고 자유를 지켜낸 전투라는 상징으로 남아 서양 역사에 깊은 흔적을 새기게 됩니다. 다리우스가 물러난 뒤 그의 뒤를 이은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 다시 한번 그리스 정복을 시도합니다. 기원전 480년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가 벌어집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 1세, 소수의 스파르타군과 동맹군, 좁은 산길에서 페르시아 대군의 진격을 막아선 희생적인 저항. 비록 전투 자체는 그리스 측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싸움은 훗날까지 자유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 됩니다. 곧이어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연합 해군은 약 370여 척, 페르시아 해군은 800척 이상, 이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지형을 잘 아는 그리스는 좁은 해협을 택해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페르시아 함대 200척 이상을 침몰시키며 결정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약 10만 명이 페르시아군의 약 30만 명과 격돌했습니다. 결과는 페르시아군이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하며 그리스 본토 침공은 완전히 좌절됩니다. 이후 기원전 479년에서 449년 사이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 본토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과 페르시아는 에게해와 소아시아 연안에서 간헐적 전투를 이어갑니다. 기원전 449년 칼리아스 평화조약이 체결되며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이 조약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들에 대한 지배 포기하고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도시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전쟁에서 필연과 우연은 어떻게 얽혀 있을까요? 그 답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먼저 우연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92년 아토스꽃 앞바다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풍. 이 자연재해는 페르시아의 1차 침공을 좌절시켰고 함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상이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은 이후의 침공 앞에서도 자신감을 선택하게 만드는 심리적 전환점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우연은 마라톤 평야에서 벌어집니다.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병 전력이 완전히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이 틈을 포착한 인물,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 그는 이 우연한 타이밍에
선제 공격으로 응답합니다. 이 모든 장면은 분명 우연에 가까운 변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이미 새로운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정치 문화입니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했고 국가를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로 인식했습니다. 폴리스를 지킨다는 것은 곧 나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인식은 아테네 시민들을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다른 폴리스들과 연합했으며 공포 앞에서 도망 대신 단결과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폭풍과 우연한 전장의 틈은 있었지만 그 우연을 실제 승리로 바꿔낸 힘은 아테네의 정치 구조 그리고 시민 정신이라는 역사적 필연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우연과 필연에 맞물릴 때 역사가 어떻게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어진 긴 충돌의 역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전제 정치를 펼치던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에 맞서 서로 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피와 희생 위에서 지켜낸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 체제와 가치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 것인가를 시험한 아주 이른 시기의 역사적 시험대였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의 연합이 거대한 제국을 이긴 사건, 그 안에는 분명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과 전열의 빈틈이라는 우연, 민주정 시민의식, 연합이라는 필연. 이 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디까지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폭풍이 없었다면, 만약 마라톤에서 그 틈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는 과연 같았을까요? 크다케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